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우리 쌤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추운 날씨 동안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운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건강한 가을 맞으시고 또 겨울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임쌤은 요즘 이제 외부에서 부모교육, 교사교육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강사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삶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교사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강의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유아기 이제 발달 특성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유아기 발달 특성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개별화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유아기 발달 특성과 개별화 지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한 교사,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며 생각한 것이 바로 개별화 지원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육아종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식습관 지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포커스를 개별화 지도 방법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저는 현장에 돌아가서의 효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쌤들에게 오늘은 개별화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개별화라고 하면 장애통합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계획, 그리고 그런 지원들을, 장애아를 위한 지원 방법을 개별화 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비장애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개별화라는 것을 일반 영유아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똑같은 그런 일관된 그런 지도 방식이 아니라 ABC 아동의 같은 행동에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일지라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행동 지도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입던 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살이 쪄서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에 옷을 맞춰야겠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이어트를 할 때까지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차라리 새 옷을 사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사서 입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개별화란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옷, 딱 맞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별화 지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유아는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기질,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 문제들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에 맞는 딱 맞는 맞춤 지원을 해준다면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행동의 지도가 가능하고 행동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화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네, 관찰하기는요, 저는 항상 우리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 때 하는 말이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원인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저는 관찰일지를 쓰는데요. 우리 아이들 관찰 매일매일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관찰은 일상 중에서 우리가 관찰일지를 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찰이란 아이가 특정 행동을 보였을 때,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가 특별히 그 행동에 주목해서 하는 관찰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에 주목해서 찾아낸 원인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 행동을 통한 관찰을 통해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찰하기에는 아이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이의 기질, 아이의 성격, 그리고 아이가 속해 있는 그런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기입니다. 아이가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일으키는 그 상황 자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흔히 선생님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아니면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올바른 지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속해 있는 아이가 그리고 행동을 했던 그 환경 자체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그것을 지나쳐서 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제대로 관찰을 못했는데 어떡할까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들과의 놀이 가운데에서 친구를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선생님이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아이가 또 그 친구와 함께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도 충분히 이전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를 통해서 관찰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구나가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원인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1번, 아이의 기본적인 그런 기질이나 환경이나 그런 아이의 행동, 언어적, 비언어적,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통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관찰했던 내용과 함께 2번, 그 아이가 속해 있었던 그런 행동, 문제 행동 또는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일으켰던 그 상황과 1번, 2번을 합쳐서 선생님들께서 원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집중해서 보았던 그 상황들을 좀 서술해 보세요. 서술해 보시다 보면요, 거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관찰을 할 때 그냥 지나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1번, 아이의 기질은 이렇고 아이가 처한 환경은 이렇고 아이가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관찰한 것과 2번,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일으킨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파악했던 내용들, 이 1, 2번을 함께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특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술하셔야 합니다. 1, 2번을 합쳐서 서술해 놓은 것을 토대로 결론을 이래서 결론이 일어났구나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아 아이입니다. 만 2세 아이인데요. 앉아서 먹는, 식사를 앉아서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입니다. 딱 볼 때는 습관의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서 먹어야지 하는데도 이 아이는 앉아있질 못해요. 자꾸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서서 밥을 먹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억지로 앉혀요. 이런 아이를 지도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서서 먹는 아이,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는 선생님이 앉을 수 있도록 잘 앉혀주고 계속 주의를 집중시켜주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일반적인 지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좀 더 개별화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이 아이가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을 다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서서 밥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을까? 단순히 그냥 그런 행동을 보이지만은 않을 것인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아이를 관찰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책상이 아이의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책상이 본인의 몸에 맞지 않았던 아이예요. 책상이 너무 높아서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서서 밥을 먹게 되고 또 그것이 불편해서 자꾸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맞춰서 이 아이의 맞춤 지원, 개별화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아이의 몸에 맞춘 책상, 그러니까 즉 책상 다리를 짧은 걸로 바꿔서 이 아이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앉았을 때 자기의 가슴보다 조금 더 아래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을 해 주었더니 그런 서서 먹거나 돌아다니면서 먹는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화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행동과 환경 그리고 기질의 모든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행동을 지도하는 데서 굉장히 빠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게 그런 개별화 지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서서 먹는 아이는 선생님이 잘 다리에 앉혀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앉혀서 먹이는 것, 이렇게 했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이랄지라도 똑같이 돌아다니는 아이일지라도 아이마다 그 이유가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원인에 따른 지도 전략을 세우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결론을 도출했고, 아,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아이의 책상이 너무 아이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이 아이는 앉아서 먹는 것이 어려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지원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하는데요. 책상이 높으니까 그럼 책상을 낮춰줘야겠다 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낮은 앉은뱅이 의자를 지원해줘서 조금 앉은 키를 높여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 가지 지원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지원 방법을 했을지라도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책상 의자를 낮춰주는 것은 정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아이에게 필요할 수 있는 지원이지만, 두 번째 생각했던 의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의자에 앉음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과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먼저 생각해 내신 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 방법 한 가지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지도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그 지도 전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지도 전략, 의자나 또는 책상을 낮춰주는 두 가지 지도 전략을 세웠다면 이 중에 아이에게 맞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준다면 아이가 앉아서 서서 먹는 그런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개별화 지도 전략에 대한 것들을 발달 특성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만들었던 PPT 자료와 함께 개별화 지도 기록지, 또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함께 좀 첨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좀 전달 받으셔서 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고 나름 좀 아이들의 행동 지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